양복을 망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씨가 아시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이태리 원단이 있을까요? 2가지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몰라도 로로피아나랑 네. 제냐 요 그쵸, 그쵸. 정도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양복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맞추면 크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네.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양복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양복을 고른다. 두 번째는 맞춤이 아닌 기성을 먼저 도전한다. 세 번째는 플래너를 끼지 않는 업체를 고른다였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 업체는 바로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 뷰 파스타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코너 속의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제가 좀 다뤄볼 주제는 예비 부부들이 무조건 시청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인데 예복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가제로는 이제 예복 호갱 구조대라 해가지고 이제 호갱되지 않는 법인데 예복 컨텐츠를 찍고 나서 주변에서 그걸 보고 제 지인들이 예복 관련된 컨설팅을 되게 많이 요청을 했어요. 저도 엄청 들었어요. 그쵸. 네, 귤씨 예복 어디서 맞췄냐? 막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그리고 뭐 질문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게 예복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망치면은 사실 돌이킬 수 없이 너무나도 슬픈 결과인데 그 이유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네네. 양복을 망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을 망치게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많은 이유인데 대부분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양복을 맞추러 갔을 때 어떤 양복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차를 사러 간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소나타랑 벤츠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왜 몇 천만 원이 나는지 저희는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네.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는 엔진일 수도 있고 뭐 가죽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니까 이 가격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거구나를 아는데 양복은 아예 모르고 들어가요. 뭐가 좋은 건지, 그쵸. 어떤 원단이 좋은지, 그쵸. 어떤 핏이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것저것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깎아주시고 이건 빼주시고 해야지 원하는 게 나오는데 그 기준이 아예 없는 채로 들어가는 거 그냥 눈 감고 물건 사는 느낌이라고 사실 이건 생각하거든요. 양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정보가 네. 아예 없으면 그냥 판매하시는 분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쵸.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해주는 대로 사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나한테 필요 없는 디테일일 수도 아하. 있고 혹은 그게 알고 보면 고급 디테일이 아닌데 내가 돈을 많이 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대부분 저도 주변에서 나 예복 맞춰야 되는데 당연히 맞춰야지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복은 맞춤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맞춤은 경험이 없을 경우 네.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이거를 제 남동생과 아빠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도 같이 갔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처음 맞추게 되면은 사실 약간 저는 도박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맞춤은 다 나왔을 때 내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는 약간 그냥 패턴만 대보고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있지 막상 다 나와서 마음에 안 드냐면은 이미 늦어요. 네. 그때 돌이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선 비용이 들거나 다시 맞춰야 되는 거죠.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맞추는 경우에 이제 양복 경험이 없을 때는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건 저도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결혼 준비할 때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플래너를 끼고 결혼 준비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플래너가 소개해 주다 보면은 당연히 수수료라는 게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 그 수수료율이 양복업체의 경우는 30%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양복 업체에 100만 원을 지불했는데 네. 만약에 플래너 수수료가 가정을 해서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양복 업체는 이제 70만 원만 가져가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양복 사장님도 마진을 남겨야 되기 그쵸. 때문에 나는 이제 100만 원짜리 양복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70만 원보다 더 저렴한 양복을 구매한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는 왜 100만 원인데 퀄리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덜 좋은 퀄리티의 옷이 나오는 게 세 번째 실패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내가 플래너를 끼고 예복을 맞추는 경우에는 제 값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지네요. 제한적일 수도 있는 네. 거죠. 물론 수수료율이 다 30%는 아니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 수수료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복 업체에서는 이제 그 수수료율을 뺀 거를 고려해서 내 양복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여러분 집중! 아까 제가 양복을 망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예복을 망치게 되는? 양복의 기준에 없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좋은 양복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호갱이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좋은 양복의 기준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건 메모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그냥 외워서 가면 또 까먹으니까 맞아요. 이제 맞추러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자명한 거고 제가 첫 컨텐츠에서 얘기한 거지만 원단입니다. 혹시 라씨가 아시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이태리 원단이 있을까요? 2가지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몰라도 로로피아나랑 네. 제냐 요 그쵸, 그쵸. 정도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로피아나랑 제냐는 무조건 좋은 원단이라서 그 원단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양복이고 거기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드라퍼스라는 원단도 있습니다. 그 3가지가 가장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가성비 있지만 퀄리티 높은 원단으로는 또 까노니꼬라는 원단이 있는데 그 원단으로 제작된 양복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식 원단이 있죠. 네. 영국식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태리 원단만큼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여기도 사실은 폭스 브라더스 혹은 로밭 혹은 스카발 이 3가지 스카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카발은 제가 그 제임스 본드 양복으로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요크셔 텍스타일이라는 좀 작은 업체도 있는데 거기가 약간 이태리로 치면은 까노니꼬랑 비슷한 급의 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말씀드린 8가지 원단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제 원단에서는 충분히 만족하실 거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착, 비접착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일단 좋은 양복은 무조건 비접착으로 만드는 게 맞고 네. 비접착을 요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집중! 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들어가는 심지를 그냥 본드로 접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라는 원단 자체에 본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미로 열로 좀 누르는 네.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될 때는 접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접착식을 쓰게 되면은 단점이 아무래도 본드로 돼 있으니까 통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번의 드라이클리닝이나 세탁을 하면은 그 본드가 떨어지면서 울면서 기포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에 반해 비접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원단의 심지를 실제로 같이? 팔자뜨기로 다 꼬매는 거예요. 와, 팔자뜨기? 네. 이것도 비접착식 양복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통기성이 좋고 본드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울게 됩니다. 이제 살짝 좀 빈티지- 유연해지는 엄청 느낌이 있는 유연해지고 거죠. 어.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노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접착식인 걸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패턴인데 제가 이따가 좀 이 양복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자켓은 최소한 엉덩이는 덮어줘야 되고 그래서 좀 긴 기장감으로 맞추시고 또 라펠도 조금 와이드한 편으로 그리고 팬츠는 원턱 혹은 투턱이 잡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 자체가 너무 슬림하지 않게만 나온다면은 결국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약간 이태리 패턴인데 네. 그런 패턴들이 잘 구현되면 굉장히 좋은 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챙겨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디테일적인 요소인데 예를 들면 핸드메이드 된 비중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실제로 이제 양복에 이런 전체 풀 핸드메이드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네. 핸드메이드 비중이 높을수록 고급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례의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이런 라펠에 있는 이런 스티치 같은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 안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거 수작업으로 진행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소매에 이런 버튼이 리얼 버튼 처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챙겨볼 수 있는 작은 디테일이겠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두 번째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맞춤! 이것만 이제 이야기하시는 맞아요. 분들. 우리나라는 좀 맞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 결혼을 네. 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거고, 그럼 무조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낫겠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양복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맞춤은 크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네.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맞춤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에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맞아. 이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체형이 일반적인 체형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기성복을 추천드리고 기성복이 좋은 이유는 예를 들면 이것도 기성복인데 네. 이걸 입어보고 딱 맞으면 그냥 그 느낌 그대로고 네. 약간의 수선을 통해서 뭐 허리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소매만 잡으면은 이미 내가 입어본 거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기성복이라고 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표준적인 이제 체형을 가지고 샘플을 여러 번 거쳐서 가봉을 거쳐서 또 그런 이제 기성복 제품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몸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만 보면 된다라는 또 장점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성복을 사는데
하는데 맞춘다면은 맞춤이 거의 100만 원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근데 기성복을 제가 좀 추천해드릴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체형이 조금 이례적인 경우. 예를 들면, 운동하시는 분들.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키에 네. 비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많다. 네. 혹은 그냥 나는 타고난 키가 뭐 190m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기성복에서 잡아줄 수 없는 체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맞춤을 해야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예복을 맞출 때 처음 양복을 경험하실 거라서 저는 무조건 기성복부터 입어보고 아 이게 나는 특이 체형이라서 안 되는구나 혹은 나는 양복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이런 디테일이 꼭 있어야 되는데 기성엔 없으니까 양복을 맞춤으로 가야겠다가 아니면은 저는 기성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복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플래너를 끼고 들어가게 되면은 수수료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낸 돈만큼의 양복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명확하죠. 사실은 플래너를 통해서 소개받지 않은 그런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실제로 내가 양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면 뭐 어디가 플래너를 안 끼는 업체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찾아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여러 업체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오늘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이따가 후반부에 조금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양복을 실패하지 않는 법이 첫 번째는 양복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양복을 고른다. 두 번째는 맞춤이 아닌 기성을 먼저 도전한다. 세 번째는 플래너를 끼지 않는 업체를 고른다 였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 업체는 바로 안드레아 서울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안드레아 서울이라는 업체는 압구정 로데오 쪽에 위치해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추천했던 업체인데 네. 제가 이 예복 컨텐츠를 좀 진행하면서 안드레아 서울 대표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이런 컨텐츠를 기획 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고 대표님께서 흔쾌히 그러면은 링자켓 하나 보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제품을 실제로 지금 입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안드레아 서울이 취급하는 링자켓의 가장 높은 등급인 마이스터 등급의 제품이고 원단은 이제 제냐 원단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176에 몸무게 한 71kg 정도 되는데 네. 저는 48 사이즈 상하이를 다 입고 있습니다. 아 기성복이니까 사이즈가 사이즈가 있구나.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제품들은 상하이 교차 구매가 가능한데 뭐 어떤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매장 방문하셔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48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제품을 추천드리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링자켓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링자켓이라는 브랜드는 사실은 홍콩에 있는 디아머리라고 하는 클래식 편집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크 초라는 사람이 굉장히 클래식 애호가인데 이 사람이 클래식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링자켓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네.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안드레아 서울 대표님께서도 이걸 수입해서 판매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드레아 서울의 넘버원 기성 이제 주력템 중에 하나이고 네. 이 제품은 이제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섬세한 디테일들이 그렇죠.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이태리 디테일, 나폴리 스타일의 수트인데 진짜 웬만한 그런 이태리 맞춤 양복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단에서부터 그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양복의 4가지 기준 있잖아요. 네. 이제 원단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냐로 만든 거니까 일단 최고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제냐 외에도 뭐 까노니코나 요크셔 텍스타일로 나온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옵션이 많구나. 네, 여러 원단으로 제작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비접착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00% 비접착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100%? 네. 아니 근데 만져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정장 입은 모습을 봤을 때 잘못 입으면 그게 뭔가 정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맞아요, 맞아요. 딱딱한 느낌을 받을 약간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로봇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움직임도 유연하지 경직돼 않고 있고,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보자마자 아 요거는 너무 고급스럽다. 그쵸. 접착 심지가 안 들어가 있는 디테일을 맞는 것 같은 게 이런 접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렇죠. 느낌이 이런 라펠의 있잖아요. 굴림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도. 네. 여러분 집중! 세 번째는 이제 패턴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기장이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저는 이제 투턱 디테일로 입고 있고 이게 이제 나폴리 스타일의 양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이태리 남자들이랑 체형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나폴리 스타일의 양복들이 잘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일본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랑 한국인의 체형이 결국 아시아인이기 아시아 때문에 이게 웬만한 진짜 일반적인 체형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다 잘 맞습니다. 아, 이거 신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무조건 없는. 합격이죠. 네. 오히려 약간 내 드레스가 묻히나? 그 정도인가요? 왜냐면 되게
아름다운 정장 같아요. 맞아요. 이런 흐르는 실루엣 그리고 광택감 때문에 되게 좀 섹시한 남성미가 좀 느껴지는? 게다가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얘기한다면 이거는 거의 풀 핸드메이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맞춤과 퀄리티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집중! 이 제품이 가격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2023년 8월 기준 가격이고 네. 대표님께서 이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중반 정도이지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이제 이걸 촬영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 가격이고 근데 놀라운 점이 이거를 많이 맞췄다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사실 한 20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정도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이 네. 정도 실루엣에 이 정도 원단에 그쵸. 이 정도 디테일 왜냐면 다 맞춘다. 제냐 원단으로 맞추면은 사실 원단값만 거의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이제 공인비랑 이런 거 다 더하면 훌쩍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건 이제 1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는 안드레아 솔보는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그 일본에 있는 링자켓 자사몰보다 더 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표님께서 좋은 가격으로 많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 말씀해 미리 주셨고 확보를 해 두시고 네네. 구매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사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뭐 한 1.5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링자켓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마디 해도 돼요? 네, 기존에 규 씨가 맞춤 정장 가지고 있는 게 몇 벌 있잖아요. 맞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이게 맞춤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이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 기성복을 했을 때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든다는 점. 그래서 근데 그게 많이 들어봐야 한 1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양복을 받아서 사실 수선에 맡기면 거의 한 3, 4일 뒤에 네. 양복이 나오니까 예비부부 입장에선 일정 맞추기도 기성복이 편해요. 그럴 그러니까 수 맞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 달에서 2달 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기성복은 그날 가서 입어보고 48 사이즈 맞네? 구매하고 수선집 바로 맡기면 4일 뒤에 나와서 바로 촬영하고 뭐 식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괜찮다. 약간 네네. 시간을 합리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예비 부부한테도 되게 좋은 선택이 또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집중!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안드레아 서울 너무 추천드리고 이제 링자켓이라는 브랜드를 꼭 이제 많은 신혼부부들이 기성복을 간다고 했을 때는 1순위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양복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너를 끼는 거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안드레아 서울이라는 업체는 플래너를 전혀 끼지 않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내가 낸 만큼의 퀄리티를 받아갈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걸 쭉 듣고 근데 나는 조금 일반적인 체형이 아니어서 맞춤을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드레아 서울에서는 이제 꼬랄로 소스라는 이태리에서 직접 양복을 배우고 오셔서 하는 테일러가 운영하는 맞춤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 일단 매장에 가보면 뭐 기성복을 하든 맞춤을 하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여러 가지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기성과 맞춤 모두 다 응대가 가능하니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테일러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멋지신 거예요? 저도 약간 좀 놀랐던 게 그 대표님께서 약간 그 이정재 느낌 좀 너무 되게 멋있어요. 머쓱. 이렇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 양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좀 집대성한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이제 양복을 많은 분들께서 실패하시는 걸 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좀 제공해주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한 업체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 여기서도 좀 해결이 안 된 질문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댓글 혹은 또 다른 컨텐츠로 그런 것들 모아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예비 부부 화이팅! 화이팅!